자,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코인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 외에도 주식, 부동산을 포함해서 투자 자산을 운영하는 구독자님들이라면 오늘을 정말 많이 기다려 왔을 텐데요. 현재 촬영 시간 기준으로 약 16시간을 남겨두고 있고 영상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은 12시간째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FOMC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시장을 봐야 하고 비트코인 중요 매수 포인트는 어디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전 관점들 한 번 더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의 FOMC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중단인지 혹은 금리 스킵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CPI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 주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변동폭을 보여주는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크게 꺾이지는 못했지만 시장에서 예측했던 5.3%랑 실제 발표도 5.3%로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 주었고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헤드라인 CPI 지수는 4.0%로 예측치인 4.1%보다는 마이너스 0.1%로 하락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도 유튜브 영상에서 CPI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CPI 지수는 금리 동결에 대한 재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CPI가 발표된 이후 금리 동결에 대한 그 가능성이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금리 동결이 83%에서 현재는 약 10%가 증가한 94%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보다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어제와 조금은 달라진 점, 그 이후에 금리 결정에 대한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CME 그룹의 페드 와치에서 여기 보시는 프로베빌리티스를 보면은 다음번 이후에도 금리 결정에 대한 가능성을 어떤 방향으로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FOMC에서 실질적으로 언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100%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 현재 보고 있는 그 방향성이 증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걸 권장을 드렸었고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을 때가 자 6월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그 가능성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될 게 7월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해서 25bp를 추가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금리 동결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었었는데 어제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로 자 7월 달이랑 9월 달 이후에 11월 달까지도 25bp를 인상한 그 가능성이 한 번 더 늘어난 수치로 지금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그 금리 인상을 가져갈지 우리가 금리 인상 3월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점도표는 1년에 딱 4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좌측에 있는 게 12월 달, 작년 12월 달의 점도표고 우측에 보시는 게 이번 연도 3월 달에 나온 점도표입니다. 작년 12월이랑 올해 3월 달이랑 동일하게 2023년도에 가장 많은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게 5.0에서 5.25포인트입니다. 5.0에서 5.25포인트. 그리고 이번 6월달에 나오는 점도표에서 제가 조금은 예측을 해보고 있는 그 수치가 5.0에서 5.25포인트랑 그리고 5.25에서 5.5포인트 두 구간에서 의견이 조금은 갈리는 그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의 좀 구간을 좀 바라보고 있고 무조건 금리 동결이다, 무조건 금리 인상이다 라기보다는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상과 동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이번에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지금의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은 최근 높은 금리로 지역은행들이 파산했던 결과라 최근 부채한도 협상으로 미국의 국채를 다시 또 매입하면서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것도 미국에서는 이제는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이게 제가 5월 4일에 FOMC가 끝나고 내용을 정리드렸던 건데 이때 파월이 했던 이야기가 금리에 대해서는 시작보다는 끝에 가깝다라는 언급이랑 향후 데이터를 보고 추가 인상에 대한 그 결정을 해 나아가겠다라고 불확실성의 여지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쩌면 6월달에 금리 동결에 대한 그 시장의 가능성은 그 상승분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상치를 벗어나는 움직임에 대한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것이랑 6월에 나오는 점도표에 따른 방향성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 나아가는 걸 권장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가는 코로나 이후로 급락으로 떨었던 주가를 양적 완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를 미국의 재무부에서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자연스럽게 투자시장의 과열을 불러일으켰고 코로나 이후 주가는 최고점을 형성합니다. 이후 2022년도에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주가는 단기 고점을 형성하면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금리 동결이라는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현재 구간에서 반등하는 그 재료 역시도 금리 동결, 이제 금리가 막바지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 기대 심리에 반등하는 그 시장을 좀 예측을 해보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 역시도 나스닥과 동일합니다. 2021년도 중국에서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 지원을 종료하겠다라고 발표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건 맞지만 코로나 때의 저점을 깨지 않고 22년도의 단기적인 고점을 한 번 더 갱신시켜 주면서 바이낸스 선물 차트 기준으로는 현재 저점 자리인 15.47K가 바닥이었는지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따지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도 지금 구간에서 바라보는 시장이 15.47K를 당장 깨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차트를 만들어주고 31K를 다시 한번 또 돌파해주는 방식의 그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작은 틀 안에서는 제가 신규 진입에 있어서 나스닥은 지금은 매도 구간이다,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매수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맞춰가야 하는 시기다. 단 지금 구간에서 비트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RT 비중을 조금을 낮춰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SC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적 완화 시즌에는 모든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적 완화 시즌에는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코인의 종목들이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몇 배씩 올라와주는 그 장세를 보여줬었고, 나스닥 역시도 동일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가들이 고점을 다 넘기는 그 상승이 나와줬었고, 투자를 안 한다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투자는 정말 과열된 그 시장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전체적인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AI를 포함해서 빅테크 기업의 위주의 상승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동일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특정 이슈를 낀 알트코인들 외에는 크게 상승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랑 지금의 장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과거랑 똑같이 매매를 하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현재 분위기에 맞는 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고, 현재 구간이 정말 큰 상승 직전에 나오는 그 매물대를 다지는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고점이 어디가 될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를 결정짓기보다는 어디가 바닥일지,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받아봐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이 좀 앞서야 되는 그 시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고 FOMC가 종료된 이후에는 자, 이제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가야 될지, 비트코인은 우리 어디서 또 매수 좀 받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갱스터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